안녕하세요. 북텔러리스트 구자형입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언젠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내가 어렸을 때 읽어봤어. 이런 내용이지? 싶은데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나면, 휴가라도 가면, 방학이라도 되면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책들 있으시죠? 예를 들자면 아라비안 나이트? 네, 천일야화를 성인 판본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읽었던 거 말고. 혹은 지난번에 어린 왕자 저희가 낭독해드렸죠. 어린 왕자도 중고등학교 때 읽어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사실 잘 모르겠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떨까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낭독해봤습니다. 북텔러리스트 김희선의 낭독으로 시작됩니다. 신비하고 이상한 나라로 함께 가보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권혁 옮김. 낭독 김희선, 윤미나. 금빛 찬란한 오후 내내, 눈부신 황금빛 오후에 우리는 나른하게 미끄러져 가네. 서툰 솜씨로 노를 저으려는 작은 팔들은 부산하며 놀라운 곳으로 가자며 재촉하는 작은 손들. 무정한 새 아이들이여. 이런 시간에, 이렇듯 꿈 같은 날씨에 너무 갸냘퍼서 작은 깃털조차 휘젓지 못할 은은한 향기 같은 이야기를 청하다니. 마음 약한 이야기꾼, 이 아이들의 성화를 어찌 이겨낼 수 있을까? 거만한 첫째가 섬광처럼 나타나 빨리 시작해요라고 명령하고, 상냥한 둘째는 간절하게 아주 별난 이야기요 라고, 그동안을 참지 못한 셋째는 이야기를 방해하네. 마침내 침묵의 순간이 찾아들고 상상의 나라로 들어간 꿈속의 아이들은 놀랍고 신기한 이상한 나라를 돌아다니며 새와 동물과 친근하게 수다를 떨며 이게 꿈은 아닐 거야, 그렇지? 어느덧 상상의 샘물이 마르고 이야기거리도 사라져 기진맥진해진 이야기꾼이 가볍게 몸부림치며 나머지는 다음에 라며 화제를 돌리려 하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외쳐댄다. 지금이 다음인거려?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놀라운 사건들로 쌓이고 쌓여서 해머로 다듬어졌네. 이제 이야기는 끝났고 우리의 작은 배는 즐겁게 집으로 향하고 찬란했던 햇살은 쓰러져가네. 앨리스, 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너의 부드러운 손으로 가져가 어린 시절의 꿈들로 가득 찬 신비한 기억의 머리띠 속으로 가져가렴. 멀고 먼 땅에서 뽑아들고 왔으나 시들어버린 순례자의 꽃다발처럼. 이상한 나라의 첫 번째 장면. 흰 토끼를 따라 토끼굴로 들어가다. 언덕 위에서 언니 곁에 앉아 무료하게 놀고 있던 앨리스는 차츰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두 번 언니가 읽고 있는 책을 슬쩍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그 책에는 그림도 없고 대화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런 책을 왜 보는 거지?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는데 말이야.
데이지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려면 일어나서 꽃을 꺾으러 가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목걸이를 만들면 재미가 있을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졸리고 몽롱해졌지만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려고 애쓰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분홍색 눈동자의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의 곁을 휙 지나갔다. 그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앨리스는 토끼가 어머나 세상에 너무 늦어버렸어 하고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중에 이 일을 잘 생각해보니 아주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모든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토끼가 양복조끼 주머니에서 실제로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들여다본 다음 서둘러 가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문득 조끼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은 토끼는 말할 것도 없고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호기심이 생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토끼 뒤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마침 그때 산울타리 밑에 있는 커다란 토끼 굴 속으로 그 토끼가 황급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토끼 뒤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앨리스는 그곳에서 어떻게 되돌아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토끼굴은 얼마 동안은 터널처럼 쭉 뻗어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로 푹 꺼졌다. 너무 갑자기 밑으로 꺼져버렸기 때문에 걸음을 멈춰야겠다고 생각할 새도 없이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아주 깊은 우물 같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우물이 아주 깊었거나 아니면 앨리스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떨어지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진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보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우물의 양쪽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찬장과 책꽂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여기저기 못에 꽂혀져 있는 지도와 그림들도 보였다. 아래로 떨어지던 앨리스는 선반에 있는 반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실망스럽게도 단지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를 내던져버릴 수는 없었다. 혹시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어서 맞으면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가면서 찬장 위에 다시 잘 내려놓았다. 그리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와우! 이처럼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겠지? 집에서는 전부 나를 얼마나 용감한 아이라고 생각할까? 이제는 지붕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져도 할 말이 없겠어. 그런데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앨리스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도대체 몇 마일이나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구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은 4,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일 텐데. 앨리스는 학과 시간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웠다. 알고 있는 것들을 뽐내기에는 그다지 적절한 기회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도 없는 터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훌륭한 복습이 되었다. 그렇지, 그 정도의 거리일 거야. 그런데 이곳은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될까?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몰랐지만 아주 멋있고 그럴듯한 단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말이야, 지구를 관통하여 똑바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거꾸로 걷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떨어진다면 굉장히 웃기겠지? 그러니까 반감인지 뭐라고 하는... 그런데 앨리스는 이번에는 자신의 말이 그다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으므로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는 물어봐야겠지? 여보세요, 아주머니.
이곳이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앨리스는 말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다.